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다시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계획 중인 한국형 핵잠수함은 잠수함 중 최대급 크기로 확정되었으며 중소형 순항 미사일이 아닌 대형급 탄도 미사일을 탑재하기 때문에 내구성도 그에 비례해 커졌으며 한반도 근해는 물론 먼 해역에도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요. 대한민국이 계획 중인 핵잠수함에 관하여 주목할 점은 사거리 5,000km, 현무5급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수직 발사 시스템으로 불리는 SLBM 시스템을 탑재할 것이라는 점과 이러한 SLBM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세계 해군의 표준급으로 파악되지만 이번 SLBM KVLS는 미사일 전력에 투자하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만으로 강력한 무력을 적국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8,000톤급 이상의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순간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인 SLBM 시스템을 신속하게 발사하기 매우 좋은 상황인데요. 3개의 선체로 구성된 3중 트랜시로 건조하는데 처음 2개의 트랜시는 초중반에 건조가 완료될 예정이며 9개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합니다. 마지막 3번째 선체 트랜시는 10개의 발사관을 확장해 예상보다 빠르게 납품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SLBM 연속 발사 성공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7번째 SLBM 보유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미국의 국가안보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한국이 잠수함 전력 강대국이 된 근본적인 이유를 소개했는데요.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성장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해군이 보유했던 잠수함의 수량은 불과 9척에 불과했지만 이러한 상황에 탐탁치 않은 한국 정부는 잠수함 전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형 잠수함 증가 계획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으며 20년이 지난 후 현재 한국 해군은 공격형 잠수함을 30척까지 늘릴 방안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SLBM 미사일로 무장한 한국형 SLBM 잠수함 9척이 아시아 지역에 등장하게 된다면 한국 해군은 동아시아를 뛰어넘어 강대국들과 비교해봐도 전혀 꿀리지 않는 수준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이 어떻게 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하려 하는가라는 분석 칼럼을 제시하며 2000년대에 들어서 엄청나게 성장한 한국의 잠수함 전력에 대해 함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우선 미사일 사거리 제한 지침이 해제된 지 한 달여 만에 SLBM 미사일을 완성한 한국의 준비성의 경의를 표했는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미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이전부터 SLBM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해왔던 게 확인되었습니다. 현무5 미사일부터 시작해 현무4 SLBM 미사일까지 한국이 극비리에 개발 중인 미사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인해 최첨단 현무6 미사일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에 큰 보탬이 돼주고 있는데요. 한국이 SLBM 보유국이 된 것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고 방황에 빠진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과 일본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견제를 원하며 한국의 SLBM 보유와 핵잠수함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오히려 뒤에서 응원하고 있으니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3,000톤급 해군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SLBM 미사일을 연속으로 발사했으며 수중 사출 시험은 전 세계 군사 매체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보유하지 못한 SLBM 미사일을 세계에서 7번째로 한국이 보유한 건 상징성이 엄청납니다. 이어서 국방부는 2차례 비공개 시험 발사를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SLBM 도산 안창호함과 안모함을 우리 해군에 인도 후 즉시 현장에 주둔시켰는데요. 국방부에서는 SLBM 개발 상황이 극비리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미사일 성능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에선 SLBM 미사일 같은 대전야급 무기의 단위 전력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은 보안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배치될 한국의 SLBM 미사일에 대해 중국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SLBM 잠수함은 기존 어뢰만 발사하는 형식의 재래식 잠수함이 아닌 현무4와 현무5 미사일의 발사가 가능한 지상 타격용 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군사기지와 대도시를 공격하는 데 가장 특화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세계 군사력 5위에 해당하는 한국이지만 주변국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미래 한국군은 더욱 강해지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 무기들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SLBM,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보유국에 한국이 포함되었는데요. 동북아의 국제 외교 상황이 더욱 긴박해지자 한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전략 무기로 손꼽히는 SLBM 미사일 잠수함은 전쟁을 뒤엎을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사시 주변 강대국들의 핵심 시설들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독침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현무 미사일로 모든 방향을 즉시 타격하며 적국의 수도나 지휘부 등 핵심 주요 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SLBM 미사일의 실제 사거리는 잠함 능력을 고려하면 잠수함의 작전거리만큼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을 뒤바꿀 대전략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도산 안창호함과 안모함, 신재호함에 이어 8,000톤급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머지않아 한국이 핵잠수함과 관련된 모든 기술력을 보유하여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입니다. 원래 한국은 1990년대부터 핵잠수함까지 보유하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SLBM 개발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원자로 제조업체인 OKBM으로부터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설계 제조 기술을 넘겨받아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2000년경에는 한국의 첫 번째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에 성공 후 2003년에는 본격적인 핵잠수함 건조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미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 건조로 중대형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데 성공했으며 중대형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이 있는 해상 강대국 배열에 당당히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축적된 국산 잠수함 건조 기술과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결합한다면 핵잠수함 건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인데요. 특히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을 기점으로 1987년 독일과 첫 번째 잠수함 수입 계약을 체결한 지 약 30년 만에 독자적인 한국형 잠수함 설계국 반열에 오르면서 이런 주장에 더욱 강력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재추진 소식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는 일본은 열등감이 폭발했는데요. 어떻게든 한국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길을 쓰지만 일본의 방해에 간단하게 포기할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그동안 KF-21 전투기를 비롯해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까지 우리는 언제나 실패를 점쳤던 모든 일들을 당당히 성공해내며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어냈는데요. 방위사업청에서는 장보고3 배치2의 마지막 3번함 건조도 본격 착수를 했으며 이번 사업은 한국의 수중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보고 배치3의 기술 국산화는 90%에 가깝기에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지난해 9월 김군호 영웅함을 공개했지만 실전 능력과 성능은 한국산 잠수함과는 비교조차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잠수함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유능한 잠수함 함대를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